4대 은행 이러면 올 1분기에 잘 나갔다 이게 평가입니다. 아니 코로나19가 왔다는데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네. 어닝 서프라이즈. 그야말로 실적이 예상보다가 훨씬 많이 나왔구나 하고 박수 소리가 나왔을 정도예요. 박수 소리가. 신한지주나 KB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다 좋았습니다. 1분기에 순이익만 2조 8,767억 원 기록했어요. 작년 1분기보다가 1.6%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가 난리가 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실적 쇼크, 어닝 쇼크가 아니라 실적 놀라움, 어닝 스프라이즈가 된 거예요. 실제 증권사 예측한 것보다도 8%가 더 많은 곳이 신한지주였어요. 9,324억 원 순이익 냈습니다. 우리은행이요? 18.7%가 늘어났어요. 증권사 예측보다 말입니다. 하나금융이요? 23.1%나 늘어났고요. 증권사 예측은 굉장히 낮았는데 그거보다가 월등하게 올라갔다는 거. 이거는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게 지금 미국에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미국 금융사들은요. 이 코로나 쇼크가 결국은 금융 쇼크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해서 진짜 어려워졌나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대손 충당금. 미국은행 1분기 대손 충당금만요. 장난 아니게 쌓았습니다. 250억 달러. 1년 전 대비 350%가 늘어났습니다. 350%. 우리 돈으로 하면 30조 7천억 가깝습니다. 6,700억. 유럽은행 마찬가지입니다. 예, 올 1분기 대손 충당금을 269%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60조, 우리 돈으로 19조 6천억 원 책정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으니까 은행들의 순이익이 급감했죠. 급감. 사실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이 충당금 때문에 1분기 순이익이 60% 정도 줄었죠. 60%. 충당금을 안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충당금을 많이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쌓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4대 금융기관 쌓았냐 이거예요. 대손 충당금 고작 말입니다. 고작 10.8%. 이게 신한금융지주예요. 얼마나 했나 하면 작년에 2,333억 원인데 원래 2,586억 원이에요. 대손 충당금 누구 말만 따라 쥐꼬리만큼 쌓았어요. 쥐꼬리. 예. 미국은 300%를 넘게 쌓았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우리는 10.8%. KB금융도요. KB금융도 좀 많이 늘리긴 했어요. 작년에 1,565억 원에서 원래 2,435억 원. 그래봤자 55.6% 늘었어요. 55.6%. 우리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금융도 540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확대한 게 다예요. 예, 하나금융도 마찬가지. 오히려 줄였어요. 하나금융은. 857억 원에서 364억 원으로 줄였어요. 대선 충당금을 안 쌓았으니까 좋아 보인 거예요. 좋아 보인 거예요. 제가 늘 방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 이런 게요. 저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통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당연히 대선 충당금 쌓아야 돼요. 대선 충당금 안 쌓으면 이게 실물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과연 은행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지 못한다. 이러면요.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실물의 위기가 와서 다시 금융의 위기로 가서 금융의 위기가 다시 실물의 위기로 온다. 여기에서 다시 금융으로 위기가 가면 이때는 감당 못한다. 이게 제2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제1금융권까지 박살난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나냐 이렇게 물으실 거죠. 당연히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대출금 적어도 6개월 이후에 대출이자 6개월 이후에 이렇게까지 다 했습니다. 대출 연장 무조건 해주라.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은행권들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쌓을 수가 없네. 왜 안 쌓아? 실적에도 영향이 미치니까. 은행이 박살났다고 하면 제조업이고 뭐고 다 박살났다. 그러면 이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월 15일이 총선이었습니다. 저는 4월 15일 총선 때문에 이게 모두들이 실적을 제대로 발표 못했다고 봐요. 일반 기업들도 아니 3월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수출이 굉장히 좋아. 왜 4월에 이렇게 아작이 나느냐. 밀어내기 수출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밀어내기 수출이. 대기업들 말입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월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전 세계가 어려워졌었고 물론 미국이나 이쪽은 아직 확장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수출만 하더라도 중국의 25.1% 작년 기준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게 완전히 박살났는데 어떻게 수출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진짜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때도 제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에도 왜 삼성이 저렇게 잘했을까? 현대가 왜 이렇게 잘했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밀어내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3월하고 4월하고 차이가 너무 나거든. 4월에 반도체도 14.9% 아웃됐어요. 14.9%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밀어내기 아니고 뭐겠어요. 물론 4월에 조업 일수가 이틀 예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안 믿겠습니다. 게다가 은행들도 그래요. 은행들도 여기 만약에 미국처럼 대손 충당금을 200%, 300%, 400%, 500% 쌓았다면 얘들 이익 안 나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자, 당장 보자고요. 이제 실물 경제의 충격이라는 게 이런 건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정부가 가리면 자꾸 기사를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안 나오니까 몰라요. 자, 국내 한계 기업 두산중공업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불량 채권이에요. 1,000억에서 2,000억 원. 우리은행 농협은행 대출 만기 연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40조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면서 시중은행들에게 기금 지원을 받았죠. 예, 기금 지원을 받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금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시중은행이 대출 연장해줘. 40조 받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자영업자는요? 자영업자도 지금 대출 유예 내지는 대출 연장 이자까지도 유예 뭐 이렇게 돼 있죠. 중소기업은요? 중견기업은요? 지금 똑같아요.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주축들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에요. 여기에 있는 대출들 많이 연장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1년 이상 못 간다고 봅니다. 아무리 가도 1년 이상 못 간다고 봐요. 1년 이상이 끝나는 시점 지금 6개월 정도로 뭐 보고 있는데 그게요 연말 내년 초고요. 그러면 내년 초나 연말에 대출 연장 더 이상 못 해줍니다. 결국은 신용평가 등급을 보고 신용평가에 따라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을 연장해 주든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를 하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올연말 내년 초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실채권 쓰나미가 그때쯤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더 빨리도 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돼 가고 수출기업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수출이 오늘 이제 수출 발표 나올 거죠. 5월 수출 발표 나올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이게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BBB 제로예요. B 트리플 제로입니다. 아시아나 B 트리플 마이너스, 한진칼 B 트리플 제로. 이거 잘못되면요 투기 등급으로 전락합니다. WB WB 이하로 전락합니다. WB 이하로 전락하면요 대출금 회수예요. 대출금 회수 안 되면요 이제부터 이제 박살 나는 거죠 은행이. 그래서 제가 4대 신용원에 진짜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 말씀.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만 이야기했죠. 가계대출도 있습니다. 가계대출까지 가게 되면요, 여러분, 저는 그 언젠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뭐 좋은 것만 이야기해,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 하겠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큰 그런 부실채권 쓰나미가 도사리고 있고요. 그 부실채권 쓰나미가 확 해서 부는 날, 확 해서 부는 날 대한민국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다가 국간까지 비어있고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의 어떤 행동이, 실제 외국인들요 지금 부채 비율 늘어난다니까 요동치는 거 사실이에요. 외국인들 움직일 거예요. 두고 보세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움직여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진짜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악의 상황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